예. 하여튼 이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구매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는 제가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고, 저는 이제 방송대에서 한 8개 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관광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이 또 제가 알고, 그래서 좀 이렇게 특강 좀 은혜가 들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특강을 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한 30-40분 정도는 제가 이제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요. 논문 작성법이 리포트 특강과 똑같은 거니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과가 있죠. 국문과부터 여러 과가 있는데, 자기 과에서 어떤 내용이든 괜찮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월 13일까지인가가 리포트 제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석 연휴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추석 연휴 때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우선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이게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거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사항을 잘 정해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논문하고 리포트의 차이점은, 리포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리포트는 이제 주제가 정해지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정해지는데, 논문은 주제를 내가 정하는 거죠. 리포트는 주제가 정해진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니까 논문이 아니고, 논문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에 속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여러분 리포트를 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차입니다. 목차를 여러분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목차를 쓰시는데, 이 목차는 일단 여러분이 일반적인 논문은 1번, 2번, 3번을 해서 이 제일 앞에다 쓰시는데 1번이 서론이고요, 2번이 본론이고, 3번이 결론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참고 문헌이에요. 4번이 참고 문헌.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론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받은 리포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문제에 대해 쓰는데, 이 본론에서 보통 1, 2, 3, 4 여러 개 이제 번호를 여러분이 쓰시면 좋은데, 이 본론에서는 쓸 게 없으면 한 3번까지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본론에서 그냥 1, 2로 끝나면 너무 평이하니까 3번, 또 쓸 게 있으면 4번 정도까지. 이게 막 5번까지 가면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한 4번 정도까지 여러분이 본론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결론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길로 가면 이제 3,000%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서는 앞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4번에 제가 화면을 보시면 본론은 큰 주제를 1, 2, 3, 4 정도로 쓴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1, 2, 3 정도로만 써도 돼요. 1, 2, 3, 4는 그냥 제가 편의상 써놓은 것이고요. 1, 2, 3 정도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를 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각주는 여러분 이제 1학기 때도 아마 좀 공부를 좀 해보셨겠지만, 이 제일 윗부분에 보면 입력이라는 게 있죠.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주석이 떠요. 주석 뜨면 이제 각주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통 입주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입주각. 그래서 입력, 주석, 각주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누르고 주석을 누르고 각주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각주가 나오면 쓰면 이게 밑으로 A4용지가 있으면 밑에서 각주가 나와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데, 각주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각주가 뭐냐? 부연 설명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어려운 용어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그러는데 왼쪽 하단에 음소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 제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본론의 말을 요약을 해서 내 소감을 이제 쓰다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쓸 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문장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인용을 할 때는 한 페이지를 다 인용은 절대 안 돼요. 문장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문장 같은 걸 인용을 한다. 인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이렇게 한 단락이라고 해요. 단락을 영어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한 단락 정도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이걸 막 두 단락을 인용을 하면 표절이 됩니다. 두 단락을 인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단락 정도 인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락을 인용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단락을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실 때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인용한 걸 모아놓으세요. 본론에다가 나의 느낌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놓으시다가 이 책에서 이 페이지 또 저 책에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 개 관련된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supporting ideas라고 해요. supporting ideas. 근데 대학생이시니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내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인용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걸 인용을 해야지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걸 인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그런 걸 인용해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각주도 아까 입주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 각주는 일반적으로 용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가 12개에서 15개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 쓸 게 없으면 한 6개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이 쓸 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데 심리학에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뭐 쓰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심리학의 자기 방어 또는 뭐 방어 기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어 기제는 거짓말을 우리가 이제 이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라고 딱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거짓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각주는 보충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본론의 말을 요약하고 나의 소감을 쓰는데 짧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소감은 보통 한 단락 정도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락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이제 말을 인용할 때는 문장을 이제 그대로 쓰고 인용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인용이 예전에 이 리포트는 미주라고 해서 미주 문장이 끝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홍길동 뭐 76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걸 미주라고 해요. 꼬리에다가 주석을 답니다. 미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미주에서 각주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논문을 각주 형태로 바뀌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입주각, 입력, 주석, 각주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설명을 여러분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제가 참고 문헌의 부분에서 그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것은 이건 미주 형태로 올려놨으니까 각주 형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고 문헌은 7번 부분을 보십시오. 자기가 인용한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참고 문헌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참고 문헌을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방송대 교재도 참고 문헌이 됩니다. 방송대 교재도 참고 문헌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송대에서 뭐 심리학에게 묻다 이런 과목이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물론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그 서적을 찾을 수 있지만 별로 찾을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심리학에게서 묻다에서 찾아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책 한 권만 쓰면 약간 점수가 감점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는
뭐 정말 쓸게 도서관에서라든가 이런 쓸 게 없으면 서너 권 정도는 그래도 찾아서 보시는 것이 되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참고문헌은 자기가 인용한 책을 쓰는데 거기서 났죠. 저자, 그러니까 저자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자 홍길동 아주 쉬운 뭐 일반적인 말이 홍길동 저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겠죠. 홍길동이라고 딱 써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써요. 책 제목은 이중꺽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꺽쇠. 이렇게 이중꺽쇠를 쓰게 돼요. 책의 제목은 이중꺽쇠를 쓰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계론이다 그러면 심리학계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자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쓰는 거예요. 책 제목을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를 쓰는 거예요. 출판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김영사라든가 이런 출판사가 있잖아요. 이런 출판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 연도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12년이다, 2010이라고 써요. 2011을 쓰고 그 다음에다가는 이제 뭘 쓰냐면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페이지를 그 다음에다가 이제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56페이지다 그러면 페이지 56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페이지까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출판 연도까지는 쓰지 마시고 페이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은데 영어 논문을 인용하실 일이 있어요. 영어 논문을 인용을 하실 때는 이 영어 논문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칼러지라는 책이 있다. 심리학 이런 책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책 제목이 안 됩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이탈릭체라고 들어보셨죠? 이탈릭체. 이탈릭체가 이렇게 약간 꺾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형태.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글자 쓴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쓰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탈릭체라고도 하고 또 사체라고 해요. 사체. 기울어진 글씨라고 해요. 사체라고 하는 이탈릭체나 사체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을 쓰셔야 돼요. 영어 만약에 이제 관련된 글을 인용을 하신다고 하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많지는 않은데 혹시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문을 쓸 때 인용한 그 책을 쓰고요. 그다음에 저자, 그다음에 책 제목은 이중꺽쇠, 출판사, 출판 연도. 그리고 책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다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다 순서로 이 책 제목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12에서 15개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냥 책은 뭐 그렇게 쓰지 않죠. 한 5장 정도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5장 정도 쓰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포트를 쓸 때는요. 앞에 있는 목차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이건 제외예요, 제외.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차는 제외. 그러니까 리포트는 여러분 이제 리포트 제목 있잖아요. 앞에 뭐 학년, 뭐 이름, 뭐 이런 걸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리포트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뭘 써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차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 목차를 바로 집어넣어.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목차 페이지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게 다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걸 제외한 이 페이지부터가 이제 정확한 실제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쓸 때는 그 글자 포인트는 보통 이제 11포인트로 쓰는 게 좋아요. 11포인트. 포인트가 11포인트로 쓰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그 교수님들이 10포인트를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10포인트. 그러면 10포인트에 맞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글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가지체라든가 뭐 보디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글자를 쓰라는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그걸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 글자 포인트는 보통 11포인트를 여러분이 써주시는 게 글자 포인트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단 이거 지금 1페이지 다음에 넘기는 게 어떻게 뭘 넘겨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냥 하면 된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쭉 내리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제가 드는데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런 주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본론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론의 페이지, 그다음에 본론의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5가지를 썼는데 5가지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제가 쓴 논문 방송대 공부할 때 그 예를 들은 거거든요. 거기에 논문에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안 쓰고 3개 정도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결론을 쓰시고요. 그 결론 밑에는 이제 결론을 썼으면 그 결론 밑에는 참고문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문헌. 그렇게 해서 참고문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드렸죠? 페이지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예를 들은 건데 리포트는 한 5장 정도, 5매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때 서론을 하면 이렇게 앞부분에다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가 뭐다 그렇게 쓰는데 이 논문이나 리포트를 쓸 때는 반드시 단락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쓰는 거예요. 한 줄. 여기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단락을 쓰는 그 예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독자적인 개념이다라고 했고 이제 미치로 외치린 대기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미주에서 쓰는 방식이고 요즘에는 각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를 쓸 때는 입력을 누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석을 누르고 그다음에 각주를 눌러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실 때는 입주 가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때 리포트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입력 주석 각주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인 인동주가 그러니까 처음에 논문을 쓸 때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자신의 시를 저항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뭐 자신의 시를 저항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항시인으로 이육사 윤동주를 넣는 거죠. 윤동주는 되게 남성적이고 투사적인 시인이고 윤동주는 여성적이고 동시를 쓴 뭐 이런 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시에 나타난 시어를 어감에서 저항적 색채를 느끼는 거죠. 시에 나타난 시어들의 어감에서. 그래서 이제 필자는 그러니까 리포트를 쓸 때 뭐 필자는 보통 이렇게 쓰면 돼요. 본인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본인은보다는 그냥 필자는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은 말투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쓰고요. 논문에서 윤동주 시를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리포트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자는 본 리포트에서, 본 논문이 아니고 본 리포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게 형식적인 거지만 이 논문이라는 것 또는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폼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폼의 형태를 반드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뭐 친밀 지식인의 고백 뭐 해서 참여력 제가 이제 썼는데 이거는 이 시의 어떤 인용을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이렇게 쓸 때 이제 어떠한 여러분의 생각들 이런 것도 조금씩 써주시고 뭐 여기에 나오는 이상호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각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이제 바로 각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주를 쓸 때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요즘 이제 미주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각주. 이 각주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책의 작가, 그 다음에 책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책 페이지.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쭉 출판 연도와 페이지까지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작가와 책 이름과 그다음에 출판사와 출판 연도와 페이지까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주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연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게 섞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가지 형태가 같이 섞여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PC가 이게 볼륨을 좀 높여달라는데 제가 높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이런 점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다는 이상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미주 형태가 아니고 각주 형태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쓰고 여기 보세요. 이제 4페이지 제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인데 윤동주 시 전반을 지배하는 자아성찰의 특성과 관련하여 나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라고 이제 보통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나르시스.
또 의식 혹은 거울 이미지, 거울이라는 게 어떤 뭡니까? 자성찰, 셀프 리프렉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한 분이 이제 김윤식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비평가이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원부터 이제 밑에 있는 건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걸 인용을 했어요. 인용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인용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인용을 하고 나서 인용을 했잖아요. 몇 줄 여러분의 말을 자기의 말을 써요. 자기의 말. 각각이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논문이든 리포트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인용만 쓰면 인용만 하면 짜깁기죠, 짜깁기. 그거는 자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용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쓰셔도 돼요, 몇 줄.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2번, 3번 제가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라는 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론 부분은 이제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리포트를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뭐뭐 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의 주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뭐에 나타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뭇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 제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은 거의가 준엄한 윤리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강수 100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 각주로 써놓은 거고요. 윤동주에 대해서 이제 국문학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하고요.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일종의 부끄러움의 미학이거든요. 맹자가 말한 맹자 삼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이 이런 거 있어요. 앙불 개어천하며 부부 작어인 일하자요. 위로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 게 두 번째 즐거움이다. 그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맹자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인용을 막 쓰시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점점점 밑에 보세요. 운동제 시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은 뭐 이러하다.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말들을 이렇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주 시의 가치는 1차적으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식민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데 삶을 마감한 그가 부단한 자아성찰과 그에 따른 갈등을 심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그의 시쓰기는 자아 갈등을 표현을 넘어 해결해 나가는 실제의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말을 쓰면서 매짐을 하고요. 자, 이 참고문헌이 중요한데 참고문헌을 보세요. 이 참고문헌을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가나다로 쓰는 거예요. 참고문헌은 가나다로 씁니다. 이거 꼭 알아요. 가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권영민, 김남조, 김윤식 다 기획으로 들어가죠. 기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아야 어여를 따지는 거야. 아야 어여. 기획 밑에 우잖아. 우. 아야 어여 우유 의잖아. 이. 그러니까 권이라고 하는 게 김보다 앞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김이 똑같이 있어. 그러면 니은하고 이응에서 니은이 앞에 오죠. 그러니까 김남조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김남조, 김윤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응보다는 그렇죠? 이응, 지읒, 치읒, 티읒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재홍이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를 쓰고 그다음에 콧말 찍고 윤동주 연구 이렇게 이중꺽쇠 이걸 이중꺽쇠라고 우리가 이 꺽쇠는 이것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꺽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꺽쇠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꺽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꺽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꺽쇠를 우리가 이중꺽쇠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꺽쇠를 단일 꺽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단일 꺽쇠는 단편 작품, 단편. 이게 이제 책 한 권이 아니고 단편. 단편을 여러분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보통 책 한 권짜리 인용할 때는 이중꺽쇠 표시. 꼭 알아두십시오. 이중꺽쇠와 단일꺽쇠의 그 차이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관광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썼던 이제 내용을 좀 하나 가져와서 여가학의 사회심리학적 고찰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관과학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이걸 서론, 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이거는 이제 그 관과학과에서 이렇게 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쓴 하나 예를 가지고 온 것뿐이고요. 어쨌든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 논문은 또는 본 리포트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제 거기 쓸 때 본 논문은 제가 여가학의 사회심리학적 고찰이에요. 그러면 여가학의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여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했어 제가 시작할 때 문제 제기라고 했죠. 문제 제기하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 서론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연구의 배경이든 뭐든지 이렇게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처음에 꺽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의 각주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썼죠. 여기서 하나 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원래 11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포인트를 쓰거나 보통 이제 11포인트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11포인트가 일반적인데 각주를 쓸 때는요. 자, 원래 여러분이 글을 11포인트를 썼잖아요. 각주는 이거보다 크면 똑같거나 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10포인트를 쓰거나 각주는 또는 뭐 9포인트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각주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포인트보다 작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9포인트나 10포인트로 여러분이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에 제가 이야기는 쭉 제가 인용을 해놓은 그런 하나 예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뭐뭐 했다 이렇게 써놨죠. 지금까지 여가학의 사회심리학적인 고찰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여가학의 사회학적 고찰은 한 개인이 여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실존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걸 쭉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기의 말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도 요약을 하면서 쭉 쓰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참고문헌이 이 출판 연도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고동우 보세요. 고동우 2002 이게 제가 교육학과 다닐 때였는데 교육학과 다닐 때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 출판 연도를 작가를 쓰고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리포트를 쓸 때는 저는 이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출판 연도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도 있다는 예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예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제 김진탁, 김원인 편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럴 때는 김진탁, 김원인 편적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과 영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용을 할 때 뭘부터 쓰냐면 우리말을 먼저 써요. 우리말을 먼저 쓰고 영어로 된 걸 인용할 땐 영어를 밑에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영어 부분에 보면 여기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이렇게 써있죠. 이게 지금 책 이름인데 책 이름이 어때요? 지금 이탈릭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 이탈릭체로 써져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탈릭체로 이렇게 이제 써서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그런 방식이랄까요?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제가 기본적인 틀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뭐 기본적인 틀만 좀 알려드렸고요.